오늘은 기인 이론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규반 시간에 간헐적으로 다루었지만 전체를 제대로 배워보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제껏 기인 이론에 대해 감으로 해석했다면 오늘 공부가 끝난 뒤에는 정확히 추론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영어와 비문학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귀인의 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돌이킬기 또는 귀속시킬기, 그리고 원인을 귀속시키다. 쉽게 말해 원인을 찾아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신이 아닙니다. 귀열귀도 아닙니다. 귀속시킬귀입니다. 귀는 특정한 행동이 발생한 원인을 추론하는 것을 말하지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추론하는 과정이다. 귀인은 행동의 원인을 추론해가는 과정입니다. 추론된 내용은 태도 변화의 선행 요인이라고 인식된다. 이 말은 역으로 원인이 추론이 되었다면 추론된 내용은 변화의 선행 요인이 됩니다. 먼저 귀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 어트리뷰트는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명사로는 자질, 속성을 의미하며 동사로는 탓으로 돌리다, 덕택이다로 사용되므로 포괄적 의미는 때문이다로 해석하면 되긴 하나 동사일 때 어트리뷰트는 대개 수거로 사용됩니다. 어트리뷰트 A to B가 대체로 쓰이며 긍정일 때는 A는 B 덕택이다, 부정일 때는 A를 B 탓으로 돌리다, 종합하면 A는 B 때문이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용이 발생합니다. 어트리뷰트가 공통으로 사용된다고 해서 동사 어트리뷰트의 명사가 어트리뷰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동사 어트리뷰트의 명사는 애트러뷰션으로 그 뜻이 바로 귀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원인입니다. 귀인 이론을 대표하는 두 명의 학자가 있습니다. 하이더와 켈리입니다. 하이더는 귀인의 정의와 귀인의 두 가지 종류를 정의한 걸로 의미가 있으며 켈리는 귀인을 찾는 과정에서 공변 모형을 구조화했다는 점에서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는 하이더의 귀인 이론이, 비문학은 켈리의 공변 모형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하이더의 귀인 이론에 대해 먼저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아마추어 과학자 또는 경험 없는 심리학자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의 원인에 대해 납득 가능한 설명이나 해답을 얻을 때까지 추론을 한다. 내부 귀인은 원인이 내적인 요소, 기질, 성격, 특성, 태도 등의 귀인을 두고 있는 반면 외부 귀인은 상황적 요소, 외부 압력, 사회적 규범, 우연한 기회 등의 외적 상황에 귀인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혼동될 수 있으니 잘 들어야 합니다.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먼저 상대가 나보다 잘된 상황이며 그가 나보다 잘 되었을 때의 심리입니다. 나는 일반 회사 직원이며 타인은 대기업 회사 직원입니다. 먼저 내가 그를 바라볼 때의 상황입니다. 이때 일반 회사 직원인 내가 대기업 직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상황에서 내부 귀인은 대기업 직장인의 노력이 될 것이며 외부 귀인은 대기업 직장인의 운과 우연이 될 것입니다. 둘 중 무엇에 귀인을 둘까요? 대개 우리는 그들의 성공 귀인을 대기업 직장인의 운과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상대가 나보다 잘되면 지 탓이 아니라 상황 탓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내가 나를 바라볼 때의 상황입니다. 이때 일반 회사 직원인 내가 나의 성과를 평가하는 상황에서 내부 귀인은 일반 직장인인 나의 노력이며 외부 귀인은 일반 직장인인 나의 운과 우연입니다. 둘 중 무엇에 귀인을 둘까요? 대개 우리는 나의 성공 귀인을 일반 직장인인 나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그나마 잘되면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해보면 남이 잘되면 외부 귀인 탓으로, 자신이 잘되면 내부 귀인 탓으로 돌리는 건 인간의 기본적 성향입니다. 이번엔 상대가 나보다 잘 못된 상황이며 그가 나보다 잘 못되었을 때의 심리입니다. 이때 일반인인 내가 노숙자인 타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상황에서 내부 귀인은 노숙자의 알코올 중독과 게으름이며 외부 귀인은 노숙자의 실직과 파산입니다. 대개 우리는 그들의 실패 귀인을 노숙자의 알코올 중독과 게으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자신보다 못되면 상황 탓이 아니라 지 탓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내가 나를 바라볼 때의 상황입니다. 이때 노숙자인 내가 나의 실패를 평가하는 상황에서 내부 귀인은 역시 노숙자인 나의 알코올 중독과 게으름이며 외부 귀인은 노숙자인 나의 실직과 파산입니다. 대개 우리는 나의 실패 귀인을 노숙자인 나의 실직과 파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못되면 내 탓이 아니라 상황 탓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해보면 남이 못되면 내부 귀인 탓으로, 자신이 못되면 외부 귀인 탓으로 돌리는 건 인간의 기본적 성향입니다. 범주를 나누어 생각해보겠습니다. 내가 남을 바라볼 때 남이 잘되면 남의 외부 귀인인 상황 탓, 남이 못되면 내부 귀인인 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남이 잘되면 상황 탓, 남이 못되면 지 탓. 반대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잘되면 내부 귀인인 내 탓, 내가 못되면 외부 귀인인 상황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잘되면 내 탓, 내가 못되면 상황 탓. 확실히 자기중심적 선택적 지각의 편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내로남불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수능에 나왔던 예를 들어봅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합니다. 근데 친한 친구들이 방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친구들의 어떤 기인의 중심을 둘까요? 당연히 내부기인 탓이겠지요. 그 친구의 성향이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친구가 입원했는데 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외부기인인 나의 상황 탓에 기인을 둡니다. 나는 정말 가고 싶었지만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간 거야 라고 말이죠. 내가 입원했는데 친구가 안 오면 친구의 내부기인 탓. 친구가 아픈데 내가 안 가면 나의 외부기인 탓. 다양하게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지 공식적으로 암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공변 모형은 켈리가 제시한 이론 모형으로서 자신이나 타인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했는지에 대해 인과적인 추론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공변, 한문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공은 함께, 변은 변한다. 고로, 공동으로 변한다. 함께 변한다는 뜻이죠. 두 변수는 하나의 변수에 의해 다른 변수가 함께 변합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두 개의 변수의 관계를 따질 때만 해당됩니다. 굳이 따지지도 않는데 공변 모형은 논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 직통연결은 인과관계, 돌아가서 연결되면 상관관계가 됩니다. 만일 인과관계도 상관관계도 아니면 우연이 되겠죠. 백그라운드 1권의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보기 바랍니다. 공변의 사전적 정의를 보겠습니다. 공변이란 첫 번째 변수의 크기가 두 번째 변수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것을 말한다. 공변이나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으로 사용될 수 있다. 게르템의 자살론에서 주요한 인과적 명제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되었다. 공변은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원인과 결과 간의 상관관계에 제3의 변수가 적을 경우 인과관계에 가까우며 제3의 변수가 많을 경우 우연에 가깝습니다. 인과관계는 수많은 자연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므로 사회과학에서는 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변이라는 뜻을 상관관계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공변은 상관관계입니다. 공변 모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행위자의 행동과 관련한 정보들이 변함에 따라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행동의 원인을 추론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모형에서는 행동의 주체인 행위자, 행동의 대상이 되는 사람인 자극, 그리고 시간 또는 장소인 상황,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변화할 때 같은 행동이 관찰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찰자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에 따라 행동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모형은 여러 번에 걸쳐 행위자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을 때 특히 유용하지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공변 모형은 두 단계로 나뉘며 1단계에서 세 가지 정보를 판단한 후 2단계에서 내부기인과 외부기인,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각각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봅니다. 공변 모형으로 기인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이라는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1단계의 세 가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합의성은 다른 사람들도 같은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합의성은 행동과 행위자의 공변, 즉 여러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는지의 여부를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할 경우에는 합의성이 높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성이 낮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특이성은 다른 대상에 대해서도 같은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특이성은 행동과 자극의 공변, 즉 다른 자극에 대해서도 같은 행동을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행위자가 다른 자극에 대해서도 같은 행동을 한다면 특이성이 낮다라고 하고 한 특정 자극에만 그 행동을 한다면 특이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일관성은 다른 상황에서도 같은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일관성은 행동과 상황의 공변, 즉 비슷한 상황에서 항상 같은 행동을 하는지의 여부를 뜻합니다. 행위자가 항상 같은 행동을 한다면 일관성이 높다고 하고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일관성이 낮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성만 행위자가 다른 사람이나 자신과 다른 부류이며 특이성과 일관성은 자신이나 자신과 같은 부류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정보가 있을 때 사람들은 행동과 행위자, 행동과 자극, 행동과 상황 간의 상관관계를 추론합니다. 즉, 두 개의 변인이 공변하는 것을 보고 그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모두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행동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켈리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서 둘 중 하나의 정보를 찾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넘어갑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토대로 내부기인, 즉 원인을 행위자의 성향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외부기인, 즉 원인을 대상이나 상황으로 설명합니다. 요약하자면 켈리의 공변 모형은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설명할 때 어떤 추론을 하는지 설명하는 모형으로 인간은 행동을 기인할 때 자료를 수집한 뒤에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이 모형에서는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보를 수집, 종합하고 분석하여 행동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너찌 요가에서 배웠듯이 인간은 이콘이 아니라 휴머님으로 편향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1단계를 기초로 하여 2단계에서 기인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행위자의 변화에 따라 행동이 변화한다면 행위자의 성격이나 태도 등 내적 특성에 기인하는 내부 기인이, 자극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행동이 변화한다면 외적인 요인들에 기인하는 외부 기인이 중심을 이룹니다. 위의 세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어느 것이 변화하고 어느 것이 그대로인지를 본 후 두 가지 기인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이제부터 집중해야 합니다. 세 개의 정보 중 합의성과 특이성이 높고 일관성만 낮을 때 외부 기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식사를 세 종류나 주문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합의성이 높고, 한 특정 자극, 즉 이 음식에서만 그렇게 주문한다면 특이성도 높고, 다른 상황, 즉 다른 식당과 다른 시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일관성만 낮습니다. 이때는 외부 기인, 즉 이 식당의 음식의 양이 적다든지 맛이 뛰어나다든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합의성이 낮고, 다른 음식에서 같은 행동을 하면 특이성도 낮고, 어느 식당 어느 시간에도 항상 그렇게 한다면 일관성만 높습니다. 이때는 내부기인, 즉 그 친구가 원래 항상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일관성까지 일치하여 세 가지가 동시에 모두 높거나 모두 낮다면 그때는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골치가 아픕니다.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이라는 세 정보 각각의 높낮이에 따라 8개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영어 시간에 할 게 아니지요. 이제 잠시 음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화면을 보고 추론해봅니다. 행위자가 누구인지 먼저 잘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합의성은 다른 사람들, 특이성은 특정 자극, 일치성은 특정 시간과 장소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제 전제가 주어집니다. 철수라는 남자가 영희라는 여자에게 추근덕거립니다.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보고 철수의 추근덕거림이 철수의 내부기인인지 아니면 다른 외부기인인지, 만일 외부기인이라면 그 외부기인이 무엇인지를 잘 추론해봅니다.